당신 앞의 세상은 하나의 좁은 길이 아니라 들판처럼 열려있고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디의 목표점이 아니라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들판이다. 이제 여행자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시간이다. 당신의 책을 배달해드립니다. 책배달부 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책배달부 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리더가 되어 리딩으로 배우는 소확행 리뷰를 할 차례인데요. 저랑 자매님은 매달 원서 한 권, 그리고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함께 읽고 각자의 시선으로 책 리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원서는 리딩으로 익히는 배움 영어라는 제목으로, 좋은 책은 리딩으로 배우는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목표는 많이 읽는 다독에 있지 않고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책 한 권을 두 명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한 달에 원서 한 권,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 1년이면 원서 12권, 좋은 책 12권을 읽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10월의 소확행 책인 최 사장님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책의 전반부를 제가 리뷰해 보려고 해요. 저자인 최 사장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.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, 지대 넓얕이라는 팟캐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시고, 그 이후로 책도 출간하시면서 실제로 읽고 쓰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십니다. 특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은 밀리언셀러에 올라서 2015년엔 국내 저자 1위에 오르기도 하셨고요. 그 이후 출간한 책들도 베스트셀러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. 평소에도 인문학, 특히 철학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님의 책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책은 나와 타인의 관계, 그리고 세계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목차가 크게 타인, 세계, 도구, 의미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나와 관계 맺음을 하는 실타래로 엮여져 있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었어요. 제 직업은 프리랜서 작가라 일을 하기 위해선 늘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그 누군가 중 대부분은 처음 보거나 새로운 분야의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. 어릴 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인맥이 되고 내가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게 정말 행복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 되다 보니 관계 맺는 일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의 관계,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밑줄 그으며 읽었던 책의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애의 존재론적 측면이다. 우리가 연인의 손을 잡을 때 세계의 구조는 재편되고 나와 그 사람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다. 연애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선다. 연애는 세계의 문제다. 작가는 샤갈의 산책이라는 작품 해설과 함께 이 글을 적었습니다. 샤갈은 검은색 정장에 한 손엔 비둘기를 잡고 있고 그의 연인 벨라는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.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신이 나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벨라를 샤갈이 든든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잡아주고 있다고 느꼈는데요.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연애란 것은 두 사람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그 세계를 재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, 그게 바로 연애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때가 바로 이 사랑을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.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. 그녀의 겨울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초원은 어김없이 들꽃이 점령할 것이며
바람은 다시 따뜻해질 테니 그리고 약속처럼 그들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. 이 글을 읽으며 혹시 떠오르는 철학가가 있으신가요? 저는 니체의 영원회귀를 떠올렸는데요. 니체의 영원회귀는 제가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한 번 태어나서 살고 죽고 그것이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다시 회귀된다는 니체의 사상인데요. 이 니체의 영원회귀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. 이 글도 보다 보면 겨울이 끝나고 들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해지면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반복의 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가 소년병의 이야기로 대신해서 표현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렇다면 소녀에게 이 삶은 행복한 삶일까요?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할 만한 그런 삶이 맞는지 이런 질문이 남기도 했습니다. 가슴이 무너지던 날 그 사람에게로 가자. 그의 손을 잡고 이 밤을 보내는 거다. 바로 그 순간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일상의 하찮음은 주변부로 사라진다.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도 놀라운 일이다.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아마 그 세상 중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해요.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주변인으로 살잖아요. 저만 해도 일터에서도 저는 중심이 아니라 부품에 그치고 또 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부품이란 사실이죠. 세상 속에서도 저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느끼거든요.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을 것 같은 느낌. 그런 티끌 같은 존재. 이렇게 늘 세상과 존재와 관계 속을 겉도는 주변인으로 살다가 사랑이란 존재와 마주하게 되면 드디어 세상의 중심이 재편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 매번 글과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 성실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탓하지 않는다.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 아닌가. 실패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.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에. 저도 간절히 원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때. 하지만 늘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언제나 내 것이 될 수 없다. 이런 명제였던 것 같아요.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르지? 저걸 성취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? 늘 이렇게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성찰과 비난? 이런 걸 해왔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과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. 나를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보게 된 게 모든 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실패를 하거나 무너지거나 또 틀려도 더 이상 이렇게 저를 닥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. 저의 모든 에너지를 일과 성공에만 쏟아붓고 싶지는 않아요. 오히려 저의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저와 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일과 성공에는 적당히 하려고요. 그래도 안 무너진다는 걸 인생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든다는 건 다행이다. 어린 날의 들뜸과 걱정은 가라앉고 섬세함은 무뎌지고 무거움은 가벼워진다. 죄책감은 줄어가고 헛된 희망은 사라지고 안타까움은 오래가지 않는다. 나이가 들어서 저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나 부끄러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. 왜 그렇게 망아지처럼 날뛰고 왜 그렇게 감정을 숨기지 못해서 실수가 잦았고 왜 그렇게 설리걷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때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나이가 드는 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. 주름도 늘고 빛을 잃어가기도 하고
시들시들해져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. 일단 무던해져요.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꼭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기타 등등 대수롭지 않은 일에는 좀 레이더를 끄게 돼요. 그래서 전보다 덜 화를 내고 전보다 덜 동요하고 전보다 덜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요. 그 모든 게 결국엔 기대도 덜 하게 되고 실망도 덜 하게 되고 기복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인생이 좀 심심해진 것 같긴 한데요. 그래도 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크게 요동치지 않는 삶, 나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삶,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글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철학이 조금 덜 무겁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최 사장님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의 전반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마음에 남은 글귀를 좀 읽어드리면서 이번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춰진 길로 들어서며 나는 비로소 정착하기로 했다.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계 맺으려 하는 세상의 모든 짐진 여행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감춰진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책배달부 쿠리였습니다.